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중공을 위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당 언론신화통신은 최근 대대적인 인사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허핑 사장이 물러나고 전 사장과 부사장의 수년간 감춰졌던 성스캔들도 불거졌습니다. 신화통신 사장에는 중앙선전부 부국장이자 신화통신의 편집장 푸하를, 신화통신 편집장에는 전 인민일보 부편집장이자 산시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류양송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현재 공무원 직속 공공기관이자 중공의 3대 대변 매체 중 하나입니다. 이 최대 선정기구가 중공을 위해 거짓말을 만들고 대중을 세뇌할 뿐만 아니라 주문이 끊이지 않아 중공 관청의 엄난 제지 중 하나입니다. 전 사장, 부사장 모두 엄난 비리 스캔들이 터졌다고 외부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낙마한 중앙선전부 전 부부장이자 전 신화통신 부국장이었던 루웨이 역시 고위관리 우유잔치의 주역 중 하나입니다. 2013년 7월 신화통신 기자 저팡은 인터넷에 실명으로 사람 저전 원래 음식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당시 차관급이었던 루웨이가 인유연을 접대받아 절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장에 따르면 사람의 저지라는 요리는 모든 식객의 곁에서 벌거벗은 미모의 젊은 여성을 의미하며 사장이 손님에게 제멋대로 해도 된다고까지 말한다. 이 요리 가격은 5,000위안으로 가장 비싼 요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우유잔치에 참석한 고위 관리들의 명단이 보도되었는데 중앙선전부를 오랫동안 장악해온 전 정치국 상무위원 류인산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웨이는 뒤늦게 권한을 행사하여 인터넷에서 인유연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신화통신을 압박해 저팡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외신은 루웨이가 베이징에서 재임하는 동안 북경 일보 건물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방을 만들었다고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가 낙마하기 전 일부 관리들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투사하여 루웨이가 베이징에 있을 때 60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20년 10월 퇴임한 차이밍자오 전 신화통신 사장도 성스캔들이 불거졌고 막 물러난 신화통신 사장 허핑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시진핑을 교활하게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의 매춘과 부패 스캔들까지 드러났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허핑은 올해 1월 물러날 예정이었지만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고 갑자기 자기 사람을 신화통신에 입사하게 하여 인사, 규율검사, 관리를 통제하고 퇴임 후에도 신화통신을 계속 통제하여 성스캔들을 계속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10명 중 9명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41%는 대만 해협 전쟁에 일본의 군사 개입을 허용하기 위해 일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공의 대만 침공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공이 촉발할 대만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50%는 일본이 현행 헌법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41%는 일본이 법 개정을 하여 대응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전체 일본인의 91%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할 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만이 일본이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60%는 일본이 반격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영문판 타이완 뉴스는 일본판 니케이 아시아를 인용해 중국의 목표는 대만을 중국과 통일하는 것이며 일부 미군 관리들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평화안보법에 따라 일본 방위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위기를 심각한 사태로 간주할 경우 미군에 군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등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이는 일본의 현실적 위기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일본은 집단적 자위 원칙에 따라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건의사항인 일본의 국방 예산을 현 수준의 GDP 1%에서 2%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56%가 찬성, 31%가 반대했습니다. 찬반 비율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23일 도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중공에 대한 억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억제력 강화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1%가 찬성했고 21%만이 반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니케이 리서치에서 18세 이상의 일본 남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유효 응답 935건, 응답률 41.4%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산하 싱크탱크는 화요일 중국의 군사 확장에 대응하여 억제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이 연간 방위 예산을 2배인 10조 엔으로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소가 화요일 발표한 일본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방위비 예산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일본, 중국, 한국, 대만의 국방 예산을 비교한 결과 일본의 국방 예산 비중이 2000년 38%에서 2020년 17%로 낮아졌고 반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36%에서 65%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주말 한 기사에서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때 중국에 대해 비둘기파로 여겨졌지만 총리 재임 8개월 만에 일본의 방위 태세를 장악하여 그 이전인 아베 신조의 독수리파보다 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연간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릴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곧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가디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 베이징이 러시아를 벤치마킹하여 영토 주권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의 주도로 일본의 국방 예산을 GDP의 1%에서 2% 이상으로 증액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일본은 헌법 개정으로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